기록 8권 문중 1년 6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계승부 단사관 황령이 사주 안에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계승은 경도도 아니고 외방도 아니므로 일이 매우 처리하기 어려우며 근래 백성이 많이 유망하니 가서 힘쓰라 하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7일 갑술 5번째 기사 새로 병조에 전지하기를 새로 만든 현문의 모양을 평안도에 보내어 의주 성문에 만들어 배설하여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정창손 예조 찬판 정척 조하승지 정의안 등이 상언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정창손이 아뢰기를 수성하는 때에는 흔히 편안함에 빠짐으로 옛사람도 경계하기를 너의 용병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경에 이르기를 문왕은 서옥과 서은과 서신을 아우러 맡아본 바 없고 오직 유사인 목부에게 명을 시용하고 어기는 것을 훈칙하였다 하였으니 이 때문에 옛 임금은 어진이를 찾기에 노고하고 사람을 임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군기감이 이미 군기를 전장하는데도 또 대궐 안에서 군기를 수주하며 그것을 유사에게 책임지지 않고 환관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니 아마도 문왕의 아울러 맡아보지 않는 뜻에 어긋나는 듯하며 환시의 세력도 이로 말미암아 활게 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대궐 안에 정음청, 책방, 사표국을 설치하여 모두 환시에게 맡겨서 공장을 많이 부리게 하나 주자소가 글자를 전담하니 책방, 정음청은 없어도 되며 군기감이 이미 염초를 관장하니 사표국도 또한 없어도 됩니다. 청컨대 새로 설치하는 것을 파하고 모두 유사에 붙이소서 하고 예조 참판 정책이 또한 아뢰기를 군기를 보수하는 장인을 예빈시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게 되는데 본시는 노비의 수가 적어서 여러 곳을 지대하기에 괴로우니 이 또한 패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음청은 내가 파하겠으며 예빈시에 공급하는 일도 고쳐서 구처하겠으나 다만 군기를 보수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국경이 적혈에 있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성식이 끊이지 않으니 어찌 옛글의 고론에 빠져서 업무의 경계를 잊겠는가. 또 중국에서는 각사의 일을 대대로 맡음으로 스스로 제 임무로 여겨서 조금 더 해이함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임이 오래된 것이라 하여 다만 3년에 하나일 뿐이고 그 나머지는 혹 주년이나 혹 수월이어서 갈리는 것이 잦으므로 일이 허술함이 많다. 내가 환관에게 명하여 공력을 맡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좌우에 있어서 내 뜻을 잘 알므로 능히 마음을 오로지 하고 힘을 다하여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표국의 일을 보건대 그 공과가 유사가 감독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니와 더구나 환시가 비록 공력을 맡더라도 어찌 전권 용사할 리가 있겠는가. 경등의 뜻은 오로지 이 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도 간하지 않으면 버릇이 자라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간절히 거근하는 것일 터이니 뜻은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군기를 보수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조하승지 정의안이 아뢰기를 성상의 진료는 지금 군기를 보수하여 환난이 예방되게 하려는 듯이 지극합니다. 그 사이에 번거로운 작은 패단이야 어찌 염려할 만하겠습니까? 예빈시가 만약 공급하기 어렵다면 다른 관사의 노비를 초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수성은 이미 이룩한 선대의 사업 법도를 지켜 잃지 않음이며 융병은 군복과 병기이고 서옥은 옥송이고 서언은 호령이며 서신은 금계와 접이이며 유사는 직분으로 주관하는 바가 있는 자이며 목부는 목인 주나라의 관명 목축을 관장하였고 사표국은 세종 연간에 설치한 염초를 굽던 일을 맡아보던 국내 임시관청이다.
구천은 사물을 분별하여 처리함이며 적혈은 도둑의 소그리고 엄운은 흐리고 비 내릴 때 장마 난세의 비유이다. 전권 용사는 요루를 차지하여 권세를 부리고 이를 지배함을 말한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노인의 공경하는 뜻을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80 이상인 양가의 노인은 마땅히 나이의 다소에 따라 작업을 더하고 자기를 하사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또 비록 천례일지라도 자기를 더하여야 마땅하거니와 옛사람은 나이를 한결같이 아울러 달선으로 쳤으니 모두 자기를 내린들 무엇이 의리야 손상이 되겠는가 하였다. 양가는 양인의 신분인 사람의 집을 말하고 달전은 맹자의 공손추 하에 천하의 달전이 셋 있으니 벼슬이 하나요 나이가 하나요 덕이 하나라고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윤대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내금이를 정선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내금이는 시위 군사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모심으로 정선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근래 열람되고 잣단 무리가 섞여서 직분에 맞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일찍이 수교한 것을 더욱 밝혀서 의관의 자제로서 무예가 있는 자를 잘 골라 뽑아서 차정하게 하되 무예가 특이한 자가 있거든 가자 서산이 그대로 따랐다. 의관은 벼슬아치 또는 좋은 집안을 뜻한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도성의 소나무를 중관에게 맡긴 패단을 아뢰다. 지금 중관에게 명하여 도성의 사산의 소나무를 나누어 맡게 하니 신등은 이는 본래 방금의 을 맡은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이 산지기를 거느리고 지역을 나누어 맡아 지키고 병조에서 그 것만을 살피고 혹 회의하면 본비에서 가 살피며 절로 채통이 있는데 하필 조관의 임무를 중관에게 맡깁니까? 청컨대 이 명을 거두 서산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이 일을 맡기는 예는 아니다. 서산의 나무를 심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저렇듯이 헐벗었으니 이는 맡아 기르는 자가 마음을 써서 검찰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중간에게 명하여 점검하게 하나 갈아가며 서로 가서 보면 나무가 생식하는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유식한 중간에게 명하여 나눠 맡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시상을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잠실도 조관이 맞는 것인데 중간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또 사표국을 금중에 따로 두어 중간을 시켜서 맡게 하였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중간이 맡은 일이 점점 넓어져서 장차 생길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간은 황관을 말한다. 중은 궁중에서 일하는 내실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사산은 사면의 산, 곧 주위의 산이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와 형조에서 잘못된 상례에 대한 주의를 논의하다. 지금 도성 안에 풍악을 울리며 귀신을 제사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숨어서 거예하지 않거나 상복을 벗고서 길복을 입는 죄율에 따라 장 60에 처하소서 하였으나 형조에서 이를 반박하여 서인은 상복을 벗도록 하였으니 이 율문으로는 논할 수 없고 말감을 쫓아야 마땅합니다. 임금이 형조의 의논에 따랐다. 말감은 가장 가벼운 죄율로 다스립니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8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권맹경의 주의를 아뢰다.
권맹경은 사람을 죽인 자체가 이미 드러났거니와 이 밖에도 어찌 범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제 추액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이 반드시 허술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채차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병조 참판 황수신이 추수가 끝난 후 염초를 굽게 할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황수신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농사를 짓는 철이니 백성을 부려서 염초를 굽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인을 부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는 한때의 일이 아니고 장차 영구히 시행할 것이므로 비록 장인을 부리더라도 그 공급하는 자가 거의 다 농민이니 가을 거지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집이 신숙주가 궐레에 있는 공장을 파할 것을 청하다. 궐레의 공장이 너무 많으니 청컨대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를 수련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신숙주가 응대하기를 이는 비록 큰일이나 유사에게 맡김이 마땅한데 어찌 반드시 궐레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성식이 들리는 것도 문정의 적은 아니며 탈탈이 바야흐로 중국과 군사를 연합하여 있으므로 아직 한 군사도 강상에 이른 적이 없으니 이를 알만합니다. 더구나 수성하는 시대이니 마땅히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백성이 안정하지 못하면 비록 갑병이 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지난번 북방의 성식으로 말미암아 평안도 황해도 두 도에서 군사를 징집하였으나 그 원의 군졸 중에서 도망에 숨거나 죽은 자가 반이 넘어서 명색만이 남아있고 실속은 없다 합니다. 군졸의 허술함이 이러한데도 먼저 병기를 수치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마땅히 백성을 안정시키기에 힘써서 군액이 날로 늘게 한 다음에 병기를 수선하여 점차로 정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대체에 맞아서 본말이 함께 잘 행해질 것입니다. 또 임금이 숭상하는 바 천만인이 사모함으로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성사께서 관사를 친열하여 숭상하는 것이 무사히 있으므로 조사가 바람 따라 쏠리듯 하여 혹은 한 관사가 통틀어 핑계를 내세우고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무용을 숭상하려 만리의 폐단을 구제할 수 없게 될까 합니다. 지금 군기를 보수하는 이도 주관하는 관사에 책성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식도 점차로 오는 것인가? 너희들의 오활한 고론의 뜻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기에 미치어 맞추려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신숙주가 응대하기를 신이 아뢰는 바는 비록 오활한들 하나 예로부터 밝은 임금은 오활한 말이라 하여 듣지 않지는 않았는데 유사에 맡기지 않는 것은 유사가 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였다. 신숙주가 그러면 채모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준비가 있으면 우환이 없으며 또 빨리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신숙주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면이 적의 침입을 받을 땅이니 그 예비하는 대책은 실로 온건이 먼저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신등이 오늘 아뢰는 것 또한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기감 자체에 관원이 있으므로 제주가 참으로 엄히 검거한다면 이를 이루지 못할지는 않을 터인데 하필 대궐 안에 두고서 성상께서 유사를 대신하여 자따란 일을 염려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일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대체를 잃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금 한때의 작은 이로움만을 보고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크게 이로운 것이 아닌 줄 아느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비록 크게 이로움이 있을지라도 의리에 견주면 역시 가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나 끝내 윤호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나가고 나서 임금이 자우에게 말하기를 무비를 닦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유사의 뜻을 살펴보면 전혀 닦지 않기를 바란다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유사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궐레에서 닦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나라의 무비가 한나라 당나라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매양 이적의 우환이 있었으니 국가의 무비는 진실로 닦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오로지 숭상할 수도 없다.
문을 숭상하되 무비를 닦지 아니하면 경계할 만한 송나라의 예가 아니고 문덕을 닦지 아니하면 또 진나라 수나라의 예가 아니다. 예가 있다. 내가 그일 자주 관사를 하니 글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사모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많은데 이는 비록 주지가 없는 선비이겠으나 또한 물을 숭상하는 징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병을 훈련하고 한편으로 학문을 흥작하는 것이 또한 옳은 일이니 9일에 친히 성균관에 나가 학생들을 권려하겠다 하니 정의하니 아뢰기를 참으로 상교가 같습니다. 무기를 늦췄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이 흔히 권례에서 군기를 보수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는데 아마도 환관으로 하여금 감독하는 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빨리 이루려면 이들에게 시켜야 하며 유사에게 맡기면 쉽게 성취하지 못한다. 하며 이는 큰일이니 비록 환관을 시켜서 감독하게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울 것인가. 또 권례에 두는 것이 내가 기기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강상은 압록강을 지칭하며 책성은 성적을 독책하며 오활은 사정의 어두움이며 관사는 임금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합니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조하참찬 정갑손이 병 때문에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불영도호부사 이다림이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여 궁시를 내리고 말하기를 함길도의 방수는 가장 긴절하니 균졸이 정하게 훈련되면 방수하기 어렵지 않다 하니 이다림이 말하기를 이 고을은 일찍이 현이어서 사람이 드물었으므로 남방의 향후를 옮겨다가 입거시켰으니 토착의 백성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비에는 화약과 습사만한 것이 없다. 능히 마음을 다하면 오히려 적을 막을 수 있다. 또 듣건대 호적에서 장정이 많이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추세하면 혹은 소유스러울 수도 있다. 내 뜻을 잘 알라 하였다. 향후는 각 지방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토호의 민호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0일 청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진상하는 선물을 회복시키도록 건의하다. 일찍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여러 도에서 망전 망후에 진상하는 선물을 그만두도록 명하였으나 이제 비의 혜택이 이미 흡족하니 천건대 회복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한더위이니 아직 천천히 하여 8월이 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망전 망후는 각 지방에서 매달마다 중앙의 각전에 물선을 바칠 때 보름을 전으로 하여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던 시기를 말한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은칠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권례에서 군기를 보수하고 중관이 송금을 막는 것에 대한 패단을 아뢰다. 신등이 근일에 권례에서 군기를 보수하고 중관이 송금을 맞는 등의 일이 대체 어긋남을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었으나 천유가 엄중하여 두서없이 아뢰어 생각하는 바를 다 펴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망견을 가지고 천총을 흐리게 합니다. 신등이 거기에 듣건대 옛 임금이 정치는 반드시 맡겨서 성취를 독책함을 귀하게 여기므로 임금이 신하의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신하가 임금의 일에 근무할 수 없다 합니다. 만약 임금이 되어서 유사의 일을 친히 한다면 어찌 천하를 영위할 수 없을 뿐이겠습니까? 한 고을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한 고을뿐이겠습니까? 한 집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영위할 수 없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인심의 해체가 되고 백직이 폐위할 것이니 이와 같은 데도 다스려지기를 바라기는 아마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방이 일찍이 위문후에게 말하기를 임금은 약관에는 밟되 악음에는 밟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임금께서 악음에 자세하니 아마도 악관에는 어둘까 염려됩니다 하였습니다. 대저 작은 것을 살피는 자는 큰 도리를 잃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될 일입니다. 진평은 기사로서 한나라 고조를 도와 천하를 차지하게 하였으나 상국이 되었으나 오히려 옥송 전곡 따위의 일들을 대하지 않고 말하기를 세상은 비록 천자를 돕고 백성이 잘 따르게 하며 경대부로 하여금 각각 직분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명한 임금으로서 위한 때를 당하였는데도 오히려 작은 것을 살피게 구구하여 대체를 손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병화를 모으고 무비가 해이한데 오로지 북방 오랑캐가 조용하지 않아서 변방의 소식이 잇따라오니 마땅히 전하께서는 바삐 군기를 정하게 닦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기감이 있는데도 또 금중에 국을 설치하여 공장을 모으고 무릇 거기에 드는 것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서 구헌한 계책으로 사무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이를 맡은 자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듦새가 성밀하지 못하여 적용할 것이 못된다 생각하여 빨리 이루기에 바쁘므로 이런 거조가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 대저 관을 설치하여 직을 나누는 것은 각각 맡은 바가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임금이 참으로 그 기강만을 잡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므로 능히 수긍하고서도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유사를 못 믿어서 일일이 따로 설치할 친히 하고자 한다면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대체를 손상함이 실로 작지 않습니다. 그 공장을 모으는 소요와 조용의 소비 같은 것은 실로 워낙 논할 것도 없거니와 아까운 것은 대체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편안할 때에 위태할 일이 할 날이 올 것을 잊지 않고서 상도의 계책을 하고자 할 것이니 오직 유사를 신칙하여 그 과정을 엄하게만 하면 그것으로 넉넉히 될 것이니 굳이 번잡하게 이토록 할 것이 없습니다. 범조우가 당나라 태종이 진정에서 활쏘기를 가르친 일을 논하여 사조력의 활쏘기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사의 일인데 임금이 즉위하여 예악으로 교화하기를 먼저 할 일로 삼지 않고서 활쏘기를 익히기에 바빴으니 그 뜻으로 말하면 비루거니와 비록 정벌하여 사방에서 이길지라도 제왕으로서 훌륭한 절도는 아니니 역시 귀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 하였습니다. 사조를 가르치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논하는데 더구나 기계를 선치하는 것은 공장의 일일 뿐인데 성례를 번거롭게 할 만합니까? 신등이 또 듣건대 전일 자주 중관을 보내어 군기감의 건만을 살피게 하였다 하는데 이제 이미 금중에 따로 설치한다면 그 조짐이 마침내 중관이 감독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또 중관에게 명하여서 우리 여러 산을 나누어 맡아서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게 하니 이는 더욱 채무를 잃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을의 병조에서 맡았으니 전하께서 진시로 베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해이해졌음을 안다면 한번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찰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좌우를 몹시 살피는 것을 총명으로 여기는 것이 도리어 스스로 몽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이미 맡은 바가 있다면 산지기와 맡은 주의 책벌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게 되니 권세를 얻어 부리는 것이 장차 이르지 못할 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다만 작은 일일 뿐이며 또 성산이 마땅히 조치가 있어 반드시 남상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만세를 위한 계책으로서는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이들이 일에 관여하는 화는 실로 운수에 관계되어 또 모두가 조짐이 있으니 고금의 성패를 성감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지금 일에 관여하는 실마리가 한 가지뿐이 아니며 또 형세가 자주 다시 활개를 펴게 되어 그 형상이 이미 싹 텄으므로 온종이 조정이 놀라와 하니 전하께서 자꾸 하찮은 것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저 함부로 굴어서 누르기 어려운 사람은 뭔디 귀천이 따로 없고 다만 임금이 권한을 주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그 처음에는 매우 작아서 깊이 논한 것이 못되므로 비록 영명한 임금일지라도 혹 소홀히 여기나 그 권한이 한번 열리면 만류를 다시 막을 수 없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매양 이상으로 경계를 삼아 미연에 방지하고 원대한 것을 생각하는 자는 가까운 공이나 작은 일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요향은 말하기를 사람을 아는 것은 임금의 도리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도리이다 하였거니와 임금은 사람을 아는 것을 도리로 삼고 신하는 일을 아는 것을 도리로 삼아서 구법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상전하께서는 큰 기업을 이어 새 정치를 꾀하니 마땅히 성명한 제왕을 본받아 먼저 규모를 정해서 향하는 바를 보아 어진이에게 맡기고 능한 자를 부려서 백사를 진명하여 각각 제 일을 맡아보게 하고 일을 줄이고 비용을 덜어 백성의 괴로움을 부지런히 돌보아서 그 삶을 도토히 하고 점차로 교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추양하는 바를 알게 한다면 무슨 일이든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위증이 바야흐로 당나라 초기의 창의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북방 오랑캐가 거세던 때에 태종에게 인애를 행하도록 권하였으니 그때에 누가 우원하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행한 지 몇 해 안 가서 다스려지는 효과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신덕이 참으로 우원하여 절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전하께서 성상의 자질로 다스려질 만한 형세를 잡았으므로 천년의 휴명이 때로 다시 이어지기 어려우니 이것이 신등이 실망하여 길게 탄식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장원하게 생각하여 빨리 두 가지를 폐지하여 대체를 보존하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 군기를 호소하는 일은 이미 면교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을 하는가?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다시 나누어 맞게 하지는 말고 다만 때때로 교체를 하게 하라 하였다. 기사는 잔꾀를 뜻한다. 유미는 공을 이룰 만한 것이 있음이고 수봉은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아니함이며 조용은 관리를 골라서 등용함이며 상두는 미리 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새는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뽕나무 뿌리로 보금자리의 틈을 막는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찰찰은 세밀한 데까지 철저히 살핍니다. 몽패는 명지가 가리워져서 어두웁니다. 상사는 임금의 생각이고 이상은 조짐을 보고서 미리 그 화가 이를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주역에서 서리를 밟으면 얼마 안 가서 단단한 이른다.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창의는 다친 데 질고 손상 등을 말한다. 흉령은 훌륭하고 밝음이다. 면교는 임금이 직접 대하여 말합니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1일 무인 네번째 기사 조아이정 황보인이 함길도의 축성 감독직을 사퇴할 것을 아뢰다. 함길도 운성 종성의 업성을 수축하는 사목 때문에 와서 아뢰기를 본도의 사람들이 이미 성살기에 익숙하고 또 감사 도절제사가 있어 쌓는 것을 감독함으로 신은 이제 늙고 병들어 가지 말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성 쌓는 일은 정승이 마땅히 죽기를 하나고서 오로지 맡아서 포치하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사퇴하는가? 정승의 계책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러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세종조부터 은총을 도토히 입어 무릇 영위하는 바를 소신으로 하여금 다 맡게 하니 신이 마음을 다하여 시행하고 감히 사퇴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이가 70에 가까워서 약하고 고달파서 힘이 없으므로 아마도 이를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큰일이니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금년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니 경중에 있으면서 포치하도록 하고 만약 새로이 설치하면 가지 않았으면 안 된다.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지금 장성을 쌓지 않고 내성을 쌓는 것은 사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적이 큰 뜻을 가졌으므로 반드시 갑자기 우리 경계를 침입하지는 않을 것이니 내외 성자의 수축을 모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또 인산군은 혁파하여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적이 온다면 합쳐드리는 것이 좋겠으나 큰 적이 온다면 비록 합쳐드리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갓 변방의 백성을 소유하게 할 뿐이니 바삐 변방의 성을 쌓아서 방어를 갖추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혁파하지 않아야 할 고리라면 비록 이미 혁파하였을지라도 어찌 복구하기 어려우랴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서울의 성도 마땅히 무너지는 대로 곧 쌓아야 합니다. 지금 사직단의 북쪽의 성이 무너졌고 동소문에도 아직 짓지 못하였으니 충청도 백성으로 하여금 축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길도의 성 쌓는 군사라는 온성의 5,000명과 종성의 4,000명을 부리고 서울성을 수축하는 군사로서는 충청도의 당령성군을 부리되 이명민, 김자행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명민과 김자행은 다 황보인이 청가한 사람이다. 그때 이명민이 양녕대군이 부리는 사람을 능욕하였으므로 파출된 까닭에 그를 청가하였다. 황보인이 장성을 쌓기를 청하여 스스로 도제차사가 된 뒤에 해마다 가서 함흥 이남 백성을 부려서 쌓으니 북방의 쓸쓸해지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본도의 백성들이 그 교회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길가에서 제시한 것이 이러한 것이다. 황보가 매우 착하여 저 북방의 성을 쌓네. 가엾도다 우리 백성들 그저 몹시 병들었도다. 황보는 주나라 유왕 때 어지러운 정사를 한 사람인데 여기서 황보인과 음이 같으므로 이를 끌어다가 비꼰 것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무인 5번째 기사 동궁이 이날부터 우선당에서 강사했는데 대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사경 유기견 윤자온이 아뢰기를 경연에 간직되어 있는 책 중에 혹 한두 벌 밖에 없는 것이 있으니 청컨대 더 박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자를 써서 박아내기는 어렵다. 장차 중국에서 사오려 하니 초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집현전서 소수 문중선을 추획할 것을 아뢰다. 소수 문중선이 별감을 시켜서 오매패를 가지고 와서 전지하며 말하기를 동감총류를 책방에서 찾아 가져간다 하기에 신등이 말하기를 선전은 별감의 소임이 아니니 너는 돌아가서 말하라 하였더니 문중선이 읽고 사람을 시켜서 책리를 부르다가 꾸짖기를 배가 믿을 것이 못 되는가? 그렇다면 배는 없어도 될 것이다. 너가 끝내 전지를 막느냐 하니 관원이 친히 와서 찾아갔습니다. 신등이 삼가상고하건대 정통 연간에도 도성지 조서강이 받던 전지에 무릇 내전에 드리는 책은 환관이 오매패를 가지고 선전하여 내전에 드리는 것을 허가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입법이 이러한데 근래에는 내사가 혹 친히 오지 않고서 별감을 시켜 가져감으로 신등이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중선이 별감을 시켜서 선언한 것이 이미 대체를 어긴 것인데 또 신등을 거르다 하여 도리어 꾸짖는 욕을 가하여 방자하기에 이르렀으니 버릇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상제를 바랍니다 하니 헌부에 명하여 추획하게 하였다. 오매패는 검은 매화나무로 만든 패인데 임금이 대신을 부름과 특명을 내릴 때 내시에게 주던 신부이다. 선전은 임금의 명을 전하며 상제는 임금의 결단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전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하삼도 도질제사 이에는 모두 녹을 주는데 평안도 도질제사만은 수령의 직임을 겸한 가들에게 녹을 주지 않으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하삼도 이해로 녹을 주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2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병선은 모두 단조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이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3도에 사람을 보내어 병선을 갑조와 단조의 편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갑조하는 배는 과연 좋은 공장을 얻어서 중국 체제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면 종이 먹지 못하고 경과에 부서지지 않으므로 참으로 유익하나 지금은 창졸한 공장을 시켜 만들어서 제 법대로 하지 못하므로 겨우 15년을 지나거나 혹은 13년이 차지 못하여 벌써 쓰게 되니 공력을 배로 쓰고도 도리어 단조의 편리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단조한 배로 말하면 드는 물건도 많지 않고 또 비록 부서지더라도 보수하면 수십 년을 지낼 수 있고 또 그 위에다가 꾸며서 조전하는 배도 쓸 수 있으나 실로 무궁한 이로움이 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도의 병선은 갑조하지 말고 다 단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갑조와 단조는 배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를 잇대어 붙이는 것이 겹으로 맞댄 것을 갑조로 하고 그대로 호스로 이어댄 것을 단조라고 한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보고 윤대를 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청도군의 어느 여인이 벼락 맞아 죽었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영릉의 비음에 세종조의 명신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영릉의 비염에 세종조의 명신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로부터 신하 없는 임금이 없는 것이니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가로되 소부할 사람과 선우할 사람과 분주할 사람과 어무할 사람이 있다 하노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어진 신하가 있고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마땅히 선조의 유명한 보상을 마음의 비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적을 만한 자로 말하면 신등이 감히 억적하여 의논드릴 바가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기는 것이 옳으리라. 경등은 다 승리를 지냈으니 또한 반드시 아울러 적어야 할 것이다. 간택하여 아뢰라 하였다. 비음은 비의 뒷면이고 소부는 아랫사람을 이끌어 윗사람에게 친하게 함이며 선후는 서로 앞뒤에서 인도함이며 분주는 임금의 덕을 효유하고 성리를 선양하여 온 백성이 따르게 합니다. 어무는 적의 침입을 막으며 보상은 도와줍니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창금을 만드는 마땅한 기례를 의논하게 하다. 주하이정 항보인 운성미, 박종우, 주하찬성, 김종석, 판중추원사 이천, 중추원사 이징석, 김효성, 인수부윤, 김윤수, 동지중추원사 이사임, 공적참판, 박호문을 명소하여 창금을 만드는 마땅한 기례를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지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명주실 활시위 1천 가닥을 보내니 다른 데 쓰지 말고 군사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였다. 대마도의 석견 주수 종성구가 향을 진상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동지경영 이사철이 예전 황건의 충분한 행실을 책으로 만들어 내시들에게 회람케 할 것을 건의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이날 강론한
대학 연인은 모두 역대 환자의 착한 행실들이었다. 동지경영 이사철이 아래기를 예전 황건의 충분한 일을 적어서 한 책을 만들어 내시들로 하여금 읽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 일찍이 이 책에 있어서 이미 내신 전 일지를 내어 직지편 전 성산문으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였는데 곧 대학 연인 중에 황건의 충분한 조목이었다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창금을 만드는 마땅한 길이를 의논하게 하다. 당승위 홍해지 중추원사 홍야 과천이 권공 동지중추원사 하한 첨지중추원사 이정목 행상호군 신귀 첨지중추원사 조율의 강수 등을 명소하여 창금을 만드는 마땅한 길을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이만주를 구척하게 하다. 한길도도 제제사 이징옥이 아래기를 이만주가 경흥 이사산에 사는 여진 박이태에게 말하기를 내가 백두산 북방의 남라이 분이위나 혹은 경원 땅인 훈춘을 차지하여 살고자 한다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명사에 이를 의논하게 하고 이징옥에게 유시하기를 이만주가 만약 근방에 와서 살고자 하여 혹 친히 오거나 혹은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서 성심으로 청하거든 계달하여 구처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대연력으로 선명력을 보충하는 것에 대한 이를 의논하게 하다. 춘추관에서 관에 전지하기를 당서 역지에 있는 선명력의 기삭, 발념, 일전, 원리는 다 대연력의 옛 방법에 따르고 귀루의 교회는 조금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는데 대연력은 이미 지에 가주 실려 있으므로 선면력에는 다시 가주 싣지 않아서 그 실린 것은 다만 그 대연력과 다를 뿐이다. 지금 성관에 소장된 선면력은 그리 많이 빠지고 잘못되었는데 이제 바로잡으려면 대연력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대연력으로 선면력을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두 역의 수율과 명칭이 같지 않으므로 다만 그 법을 근거 삼을 수는 있으나 그 문구를 쓸 수는 없으니 그 문구를 쓰지 않는다면 끌어다가 끼워 맞추는 글이 되고 개정하지 않으면 또한 완전하지 못한 책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은 골하였으나 글은 남아있거니와 만약 개정하고자 하면 끌어다 맞추게 되는 폐단을 면할 수 없으니 예전 것대로 보존하여 전의를 보이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려가 융성하던 때에 쓰던 것에 반드시 수시력과 같은 전문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잘못된 것은 후세 사람이 이어받아 쓰기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대의 역지를 수찬하면서 그 잘못을 뒤미쳐 바로잡지 않았어 그 성법으로 하여금 험이 되게 하여서 완전하지 못한 책을 만든다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개정하는 것이 이미 대연력에 의거하였으면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개정하여 일대의 사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면력은 본디 우리나라에서 지은 것이 아니어서 그 글이 이미 당시에 갖춰져 있으니 이제 따로 지를 짓지 말고서 다만 천문지의 서에 이어받아 쓴 본말을 두루 서술하되 이를테면 처음에는 선명력을 쓰다가 아무 데에 이르러 수시력으로 고쳤었는데 그 글은 당서 원사에 갖추 실려 있으므로 따로 지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없어지게 하지 않으면서 또한 다시 고쳐서 끌어다 맞추는 폐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한다. 함께 의논하라 하니 지관사 김종서, 동지관사 김조, 이선제 편수관 신석조 등은 당시의 신린 선명력에는 다만 그 대연력과 다른 것을 적었을 뿐입니다. 지금 성관에 간직된 선명력은 그 규모가 당시와 같지 않으며 또 수시력에는 따로 가법이 있어서 또한 원시에 실린 것과 다릅니다.
두 책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지은 것은 아니나 당시에 이미 이어받았었으므로 후세에 의가에 참고할 것이 죄다 많을 것이나 고사에 다 실려 있다 하여 취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험길이 될 것이 된 일이 됩니다. 더구나 전적은 쉽게 산 일 하니 어찌 국사에 가추 실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도 사가의 전이 하는 뜻도 잃지 않고 또한 개정하여 끌어다 대는 패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관사 정인질은 신은 세 번째 혹자의 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명, 교식, 법과 수시, 영요는 다 서운관에서 나와서 서로 전하여 이어받았었으므로 잘못된 것이 없지 않으니 아마도 후세의 전하여 보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여는 임금이 김종서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선명력은 당나라 목종 2년에 서앙이 만든 태음력의 하나이고 기사간 기영과 사커 해가 하늘을 만나는 주기는 360일보다 많은데 이 많은 기한을 기영이라 한다. 달이 해와 만나는 주기는 360일보다 적은데 이 적은 기한을 사커라 한다. 기영과 사커를 합쳐 윤달을 설정한다. 발염은 해가 길고 짧으며 일전은 해가 운행되는 도차이고 원리는 달이 운행하는 도차이며 대연력은 당나라 현종 때 1년이 만든 태음력의 하나이다. 1년은 365일 244일로 하였다. 귀루는 시각이며 교회는 서로 만납니다. 징에는 예전 것의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전한다는 뜻이다. 수시력은 오나라 때 곽수경이 만든 태음력의 하나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5일 이모 6번째 개사 3부에서 황해도의 찰방 200선을 공문할 것을 청하다. 황해도 찰방 200선이 호마, 장피, 우구 따위의 물건을 이조 판서 권맹손에게 증뢰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청컨대 부리를 보내어 잡아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피는 노루 가죽이다. 문정실록 8권 문중 1년 6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검토관 하위지가 공신의 주의를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검토관 하위지가 아뢰기를 공신으로서 주의가 있는 자는 혹 아주 놓아줄 수 없으면 의뢰 다 부처합니다. 그러나 장 8, 90대의 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하되 공신에게는 부처하는데 부처는 세월의 한이 없으므로 혹 해가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있어 몇 해를 유리하는 괴로움이 속을 거두는 데 비하여 아주 심하니 이는 공신이 받는 죄가 도리어 무거운 것이 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부처의 기일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는 스스로 원하는 데 따라서 보내주므로 죄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일을 정하여 도년의 예로와 같이 한다면 이는 죄 주는 것이 된다. 부처된 자에 과연 혹 해가 오래되어도 석방되지 못한 자가 있으나 그런 뜻은 승정원이 이미 안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국가가 양색 백정으로 하여금 평민과 섞여 살게 하니 후환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백정과 평민은 서로 혼인하지 않고 각각 스스로 구별됨하므로 태평한 때에는 진실을 염려할 것이 없으나 만약에 병고가 있게 되면 반드시 때로 모여서 난을 이룰 것이니 예전에 홍적 외구 때의 일을 보면 알 수 있거니와 마땅히 그 법을 더욱 밝혀서 평민과 혼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길의 원근과 산천의 허미를 적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원료가 됩니다. 국가가 외객을 늘 한 길로만 왕래하게 하면 각 고을에서 영송하는 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세 길로 정하는데 그 지대하는 폐해로 말하면 조금 적어지겠지만 참으로 적에게 보일 것이 아니니 마땅히 한 길로 왕래하여 두루 보지 말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길에서 영송하는 폐해가
폐해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력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양색백정은 호적에 편입하여 정착시켰던 화첩과 제인의 신백정을 말한다. 홍적은 홍건적이고 원려는 앞니를 헤아리는 깊은 생각이며 외객은 일본의 사자이다. 문중실록 8권 문중 1년 6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기 내에 습악하는 조목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가을철의 습악은 대신에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으나 하위지가 3년 안에는 습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소유의 말을 들어서 가베이 고치는 것은 미편한데 경등의 뜻에는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니 우승기 이승지 우부승지 강맹경 동부승지 민건 등이 합주를 습악하는 것이라면 진실 옳지 않으나 이제 독주로 읽히는 것은 활락이 아니고 다만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온다면 기년이 이미 지나서 일 것이니 음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익히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여럿이나 대신에게 의논하여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도승을 거만 기한을 어겨 주문하지 말라 명하다. 사헌 장령 나홍스가 명수하여 말하기를 도승을 검하는 것은 일찍이 금년 12월로 한정하였거니와 지금 불의를 보내어 도첩이 없는 중을 잡아다가 주문하지나 않는가 하니 나홍스가 대답하기를 비록 중 때문에 불의를 보내지는 않으나 중이 마침 스스로 금령을 범하면 반드시 잡아와서 스스로 원하는 말을 묻는데 모두들 속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정전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한 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어겨서 주문할 것이 없다. 이 뜻을 중외에 효유하라 하니 나홍스가 아뢰기를 본부에서 일찍이 기한을 정하는 분부를 받들어 각 고을에 이문하기를 경내에 도첩이 없는 중이 몇 사람인데 스스로 속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몇 사람이고 정전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는 몇 사람이며 사사는 몇 구 몇 간인지 지부하고 회보하라 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주문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또 그 기한 안에 다른 일로 금령을 범하는 자에게 도첩의 유무를 와 속인으로 돌아갔는지 정전을 바치는지를 묻는 것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일로 금령을 범하는 자에게는 물어도 좋다. 본부에서 의문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마땅히 전지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예조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내린 전지에 이르기를 도승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실려 있으나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니 만약 더욱 밝혀서 금지하지 않으면 폐단을 장차 굳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급하게 시행하면 소요가 반드시 많을 것을 염려하여 아직 기한을 너그러이 하여 그 자수를 받아들여서 돌려보내어 형벌을 가하지 않고 혹 정전을 바치면 그대로 도첩을 주되 금년 12월 금음으로 한정한다. 기한에 이르도록 자수하지 않거나 이 뒤로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육전 및 강년조의 전교에 따라 철저히 검단하라 하였는데 지금 중의 관리가 입법을 돌아보지 않고서 도첩이 없는 중을 지레 구금하여 주문하니 기한을 정하여 자수를 드리는 법에 어긋남이 있다. 도첩이 없는 중이 만약 다른 일로 드러나면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만약 기한 전에 도첩의 유무를 추액하여 억지로 구치하게 된다면 안 된다. 중에야 효유하여 다 알게 하라 하였다. 도승은 도첩 중의 신분증을 가진 중인데 즉 정전을 내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 중이 된 사람 말한다. 정전은 중이 도첩을 받을 때 나라에 바치던 돈인데 명목상으로 금포를 면제받기 때문에 거두는 것인데 대개 정포 30필에 해당하는 값을 받았다. 문중실록 8권 문중 1년 6월 1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상도 영해부의 동처를 출연하는 부담을 아뢰다.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동철이 경상도 영해부에서 많이 나므로 일찍이 본업의 공무를 줄이고 오로지 출연을 맡게 하여 상공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본업 백성들이 장고하기를 동철은 암흑에 속해서 파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출연하는 여러 일을 본업이 홀로 갖추니 일이 너무 중하여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줄였던 공무를 도로 매기고 부근의 영덕, 청송, 진도, 청하, 흥해 등 고을로 하여금 힘을 함께하여 출연해서 바치게 하소서. 그 영덕에는 출연해서 상납하는 정처를 도회하게 하고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철장을 양정하여 경주, 안동, 울산, 합천, 용궁, 산음 등 고을에서 출연한 것을 도회하여 바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철은 시우, 쇠고, 도회는 모두 모음이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6일 개미 5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홍재원 간사 승 희탄과 축정이 돌부처를 탁하고 사민을 무혹한 일을 논액하여 모두 과단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희탄의 죄는 논하지 말고 축정은 스스로 원함에 따라 환속하게 하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만 55세 이상인 중은 도첩이 없더라도 귀속시키지 말라 명하다. 예조의 전제하기를 전에 하교하기를 도첩이 없는 중은 검년 12월로 한정하여 취획하여 귀속하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이 늙은 자를 모두 도로 머리 기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미편하니 그 나이가 만 55세가 된 자는 비록 도첩이 없더라도 모두 귀속시키지 말라 하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도승에서 도둑질하는 외방 백성에 대한 조목을 의논하게 하다. 우부성지 강맹경이 안왕경의 상수를 가지고 아뢰기를 제인 수첩은 본디 항산이 없어 서로 모여서 도둑이 되더니 근래 외방에서 매우 엄하게 방금함에 따라 다 도성 안에 들어와 무리한 무리와 결탁하여 도둑질을 하니 버릇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창컨대 모두를 찾아내어 강제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의 백성으로서 서울에 들어오는 자를 막는 법을 세우지 않고서 일들만을 구별한다면 혹 원언을 가져와서 난을 일으키는 계제가 될 수 있다 하며 평민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라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8일 을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8일 을리 두 번째 기사 봉과는 하는 종이를 만드는 패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문소전 휘덕전 경희전에 공진하는 물선과 봉과하는 종이는 해마다 거의 480권인데 주에다 봉상시의 노예로 하여금 장만하게 하니 깨끗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건대 봉상시 노비공에서 남은 저화로 수를 정하여 장만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봉과는 물건을 싸서 봉함이고 노비공은 노비가 신역 대신에 바치던 곡물 신공을 말한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6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이징옥이 전문을 오려 사언하다. 의복을 내리고 그 아들과 사위를 벼슬시킨 일에 대하여 사언하였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무부의 작은 노구로 어찌 문명한 정치를 도우겠습니까? 많은 건공과 같은 큰 도량으로 특히 환한의
은혜를 내리니 몸을 부수어도 갚을 수 없으며 가슴에 새긴들 어찌 다 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 용렬한 저질로 다행히 창신에 저마여 유영의 직을 띄었으나 일찍이 실날이나 틀끌만한 작은 도움이 없는데 선극에 구름이 깊으나 감히 비와 이슬의 큰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아마는 상대의 다음은 보배로운 물건을 내리어 중심으로 베풀어 주심에 보이고 또 자서로 하여금 모두 도용을 입게 하여 총광이 일찍이 없던 일 같으니 이에 대개 만물을 기르시는 도타운 성심과 백성을 사랑하는 융숭한 언덕을 엎드려 만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이 번강을 고수해 왔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일찍이 배필을 잃었음을 딱하게 여기시어 천신으로 하여금 아직 입지 못한 영광을 얻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조석으로 오직 공경하여 태평시대의 교화를 더욱 돕고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적개의 정성을 더욱 다하겠습니다. 화헌은 임금의 명령이고 창신은 성세이며 유영은 장군이고 선극은 지전이고 도용은 점점 교화되며 총광은 임금의 은총이고 본강은 국토이다.